안녕하십니까. 강원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입니다. 네, 오늘도 한의사 고화선 원장님을 모시고요. 음식의 효능을 알아보는 기타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이 이제 형태나 색깔, 맛 혹은 생태 환경에 따른 이제 효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좀 이제 또 우리가 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네, 저희가 한의학 고전에서 약효를 살펴보는 현색기미 성실산용이라는 8가지 방법, 즉 형태, 색깔, 기운, 맛, 성질, 재배 시기, 환경, 지유로 말씀드렸던 고산이라던가 해안가 등에 해당하는 재배 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부위까지 총 8가지로 약효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형태와 색깔, 10가지 맛, 재배 산지 이렇게 4가지를 했고요. 나머지 4개를 오늘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래 한의학에서 약초의 효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정리한 고전들만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황제내경부터 신농봉초경, 상한론 등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고전들을 거쳐서 현대 중화본초 및 동의보감 등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까지 한의학의 빅데이터를 이루는 핵심이 바로 이 약효입니다. 이 방대한 약효들을 미리 관지하는 원리로서 자연에 직접 나가서 경물치지로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 책이 바로 당종해의 본초문답입니다. 여기에 형색기미 성시산용이라는 8가지 관점이 동식물을 실제 관찰을 하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방대한 약효들을 설명해 냈고요. 저희는 이것을 보다 발전시켜서 동식물이 생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운동성과 방향성, 생명성이 이 약효로 드러난다는 관점에서 생태 환경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효를 살펴보는 그런 기운과 성질, 치치 시기, 사용 부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운, 즉 한의학에서 기라는 거는 한열 올량을 의미합니다. 즉 차고 뜨겁고 따뜻하고 서늘한 온도의 차이이자 활동성의 차이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각 계절에 네. 해당을 하죠.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사계절 기운에 따라서 하고 한열 올량은 사계절 기운과 반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봄은 따뜻하기 때문에 서늘하게 먹고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차갑게 먹고 가을은 서늘함으로 따뜻하게 먹고 겨울은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라는 뜻인데요. 사계절의 온도 변화 속에서 우리 체온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죠. 봄이라고 해도 내 몸이 근데 겨울처럼 만약에 차다면 평소에 따뜻하게 먹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성질이라는 거는 생명체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파악되어서 정리된 효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포괄적인 다양한 내용이에요. 종에 따른 효능이라던가 성분에 따른 효능, 어떤 개체의 고유한 효능, 아니면 특정한 방식으로 뭐 조작을 해서 나타나는 효능 등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일반인 건강 강의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이제 무슨 물을 먹어야 되느냐고. 물 중요하죠. 네, 실제로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매일 먹는 물만 바꿔도 분명히 몸이 나빠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달라지게 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물의 종류도 33가지로 33가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구는 정말 경지다, 경지. 새벽에 처음 기른 정화수라던가 섣달 납향에 눈 녹은 납설수, 정월에 처음 온 춘우수, 가을 이슬인 추로수, 겨울설인 동상 등 시간의 기운을 기억하고 있는 물에 해당을 하고요. 요새는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겠네요. 두 번째 구는 국화 포기 밑에서 나는 물.
국화수, 또 옥에서 솟은 옥정수, 아, 황토를 가라앉힌 지장수, 음, 온천, 냉천, 또 바닷물인 벽해수 등으로 공간의 기운을 아. 기억하고 있는 물에 해당을 합니다. 세 번째 구는 멀리서 흘러온 천리수, 끓인 물과 찬물을 탄 생수탕, 거슬러 돌아 흐르는 역류수, 수백 번 휘저은 감란수 등 어떤 운동성을 기억하고 있는 물에 해당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는 좁쌀죽, 윗물인 장수, 생삼을 삶은 마비탕, 묵은 숭늉물인 취탕 등 약재를 달인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양할 수가. 물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 공간, 운동성, 또 물속에 들어있는 약효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내가 먹는 물은 내 몸에 그 물이 가진 이 시간과 공간, 또 운동성과 약효의 기억을 재현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 제발 콜라, 사이다 같은 불량한 음료수는 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을 먹기 뜨끔한데요. 전에. 왜냐면 정제 설탕을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 완전히 녹여서 가공 음료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더 큰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벡터가 그 안에 녹아있는 성분들을 우리 몸 곳곳으로 더 잘 끌고 가고 더 쉽게 구석구석으로까지 그렇죠, 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드니까요. 물은 기억하는 효능이 가장 탁월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물을 찾기 전에 이렇게 건강하지 물부터 끊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에게 맞는 물을 찾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순환시키는 힘을 물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떠온 생수가 가장 좋다고 봐야겠지만 요새 이제 미세 플라스틱부터 뭐 보존제 처리까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물은 그러면 어떠냐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정수기는 세균뿐 아니라 미네랄까지 대부분 다 걸러내버려서 생명의 기억이 없는 인공적인 부담한 물에 가깝습니다. 결국 완벽한 물이라는 게 사실은 없고 이 단점들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얼만큼 보완을 했느냐 그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셔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건강한 물을 본인에게 맞게 잘 선택해 드셔야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삼다수 같은 뭐 이렇게 생수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저는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정수기 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염을 꼭 타서 먹습니다. 정수기 물에 죽염을 좀 타서. 그래서 이제 그날 몸 상태에 따라서 또 그 물에 식초를 타서 먹는다, 뭐 꿀물, 녹차물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채취시기에 따른 약효를 보실게요. 우리가 어떤 약초나 음식의 특정 부위를 먹는 것은 사실상 그 특정 부위의 진액을 먹는 거예요. 한약재를 예를 들면 대부분 뿌리를 한약재로 그렇죠. 사용하잖아요. 보통 음력 2월이나 음력 8월에 캐는데요. 왜 그때 캐냐면 바로 그때가 뿌리의 그 식물의 진액이 제일 많이 존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음력 2월 초봄에 아직 뿌리로부터 진액이 가지와 잎사귀로 가기 일보 직전 그때가 바로 뿌리의 약효가 제일 강한 때란 뜻이고요. 결국 그 뿌리가 머금고 있는 물이 가진 에너지의 운동성과 방향성이 바로 약효라는 뜻이죠. 그래서 식물의 일년이라는 거는 사실 식물 내부에서 진액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가 있냐에 다름이 아닌데요. 봄에는 줄기와 잎사귀로 진액이 가장 몰려가 있으므로 우리가 봄나물을 먹는 게 효과가 제일 좋고요. 여름에는 진액이 꽃과 꿀로 가장 몰려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로 많이 몰려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열매를 먹는 게 좋고 겨울에는 다시 뿌리와 종자로 모든 진액이 돌아와서 다음 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 시기에 따라서 약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칡이 몸에 좋다고
드실 때 봄의 칡뿌리와 가을 칡뿌리는 효능이 와, 정반대. 같은 칡인데도 네. 만약에 봄에 캔다면 이 봄 기운을 머금어서 뿌리 속 진액이 위로 숯불인처럼 솟구치는 효능을 갖겠죠. 근데 가을에 캔 칡뿌리는 오히려 거꾸로 낙엽을 모두 떨구고 열매도 떨군 채 다시 뿌리로 돌아온 진액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렴하고 진액을 보강하는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야, 그럼 칡도 다 같은 칡이 아니니까 그 계절의 성격에 맞는 칡을 먹어야 된다. 네, 그만큼 언제 채취한 칡인지를 보고 알맞게 먹어야지. 가을 칡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만약에 봄 칡을 먹으면 거꾸로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것이 사용 부위입니다. 우리가 인삼을 먹는다고 할 때 뿌리를 먹지 인삼 잎사귀를 먹고서 인삼 먹었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예. 뭐 인사기로 쌈 사 먹는 사람은 봤습니다. 예. 또 사과를 먹었다고 할 때 사과 뿌리를 먹고서 사과 먹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즉 사용 부위라는 거는 그 식물에 뿌리를 쓸지 열매를 쓸지 아니면 꽃 아니면 잎사귀를 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마다 살아남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억 성분, 약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 민간 치료에서 이걸 헷갈려서 전혀 다른 약효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가피는 뿌리 껍질을 써야 하는데요. 민간에서는 줄기 껍질을 쓴다거나 전체를 다 써놓고서 오가피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가피 효과는 당연히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헛개나무가 술독 푸는데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헛개나무는 열매와 과병, 즉 열매 자루를 써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게 되는데 민간에서는 뭐 줄기 갖다 쓰고 아니면 뭐 전체를 다 갖다 쓰면서 술독 풀기에 먹는다면 사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분류학적으로 어떤 종이냐도 중요하지만 종이 다르더라도 어떤 부위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즉 호두냐 아몬드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종자라는 공통점. 사과냐 배냐라는 품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열매라는 공통점에서 나오는 유사한 효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전에 선생님께 눈에 좋은 음식으로 가벼운 씨앗류 추천드렸는데 요새 드시고 계세요? 아, 사놓기는 했는데 아, 진짜? 잘 안 먹게 되더라 이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예. 제가 특별히 이제 추천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눈이라는 거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의 지표입니다. 특히 노인분들 백내장, 녹내장 거의 피해가지 못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늘 가벼운 씨앗류, 뭐 예를 들면 팥씨, 복분자씨, 새삼씨, 냉이씨, 블루베리, 빌베리 등을 꼭 한 종류는 드셔서 눈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신 건강에 다 도움이 되고요. 저는 주로 블루베리를 먹고 있는데요. 제철일 때는 생으로 먹고 또 철이 아닐 때는 건 블루베리를 사서 먹습니다. 저는 몸이 좀 건조해서 수분을 머금으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쫀득쫀득한 건 블루베리가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눈에 화기운이 많이 떠서 안 좋아지는 분은 냉동 블루베리가 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노인분들은 이 냉동 블루베리보다는 건 블루베리가 일반적으로 더 맞는 거죠. 그럼 블루베리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시지. 그건 먹기 쉬울 것 같은데. 아, 괜히 막 씨앗류 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약효를 살펴보는 관찰 방법, 형색기미, 성시산용이라는 8가지 관점을 모두 다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는 생태치유를 정말 정교한 디테일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오늘 4가지 그 관점을 한 번에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느라고 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텐데 원리만 이해한다면 그 속에 관통하고 있는 철학이나 개념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최종회가 된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일단 좀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한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와인의 생태 치유를 한번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 요건 또 좀 굉장히 솔깃합니다. 요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술을 먹어도 된다고 이제 뭐 이런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엔 이제 종합적인 어떤 정리와 와인의 생태 치유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고화선 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구루에서 문의해주세요.